함영자 사장님 바로 모시고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영자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스폰서님들 감사합니다. 인사고자 하겠습니다. 예. 양자를 어저께 이어서 하는데요. 양자가 워낙 양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은 네. 어제 진짜 여기까지 중요한 했어요. 부분만, 헐류수나 한 예, 페이지 했습니다. 예, 한 페이지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진짜 해야 될 것만 딱 찝었거든요. 양자를 다 해서, 다 해드릴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해야 될 부분만 했으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예, 예. 위장 기능을 넘어가면요. 보면 위장 효소, 연동, 위장 흡수, 소장 연동, 소장 흡수가 있는데요. 이 말 뜻을 이해하고 나면 양자할 때 되게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위장 효소는 말 그대로 효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위에서 효소가 나야만 소화가 잘 되니까 연동이 뭐예요? 이렇게 연동은 주물러 주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서 연동이 잘 돼야만 밑으로 소장으로 잘 내려보낸단 말입니다. 잘게 부수어서 흡수는 위장에서 흡수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소장 연동은 말 그대로 소장의 연동이고 소장은 소장의 흡수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위장 효소 분비 개수에서 딱 가면 대부분 좌측으로 나오거든요. 효소 기능이 약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여쭤보시면 돼요. 소화 잘 안 되시죠? 많이 더부룩하시죠? 이렇게 하면 더부룩하다는 분이 있고 아니요 전 괜찮은데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은데요 하시는데 좌측으로 놓으시는 분은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간 기능 저하라든지 쓸개 기능 저하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직 뒤에 가서 측정을 안 해봤는데 간 기능이 저하일 수도 있고요. 쓸개 기능이 저하가 돼도 이렇게 효소가 작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면 소비자하고 소통이 잘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뭘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기 위는 안 그렇는데 간 기능이 저하거나 쓸개 기능 저할 때는 리버 또는 윤유를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위장 연동 개수가 엄청 작게 놓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되게 더부룩하고 되게 뭐라 그럴까 쏙소림도 많이 호소하고 있죠. 위험 있으신 분들이 연동이 엄청 약하게 나와요. 자촉으로 약하게 나오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위궤양 진단 받지 않으셔서요. 빨갛게 나오면 그렇게 말씀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세요 하고 그다음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면 위하수도 이쪽에 연동하고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나왔을 때 아니 저는 내싱을 했는데 엄청 깨끗하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약하게 놓을 때는 좌측으로 놓을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위가 되게 예민하지 않으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잘 체하시죠 하면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스트레스 코티솔을 꼭 드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왠가 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위만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장 기능도 같이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장 연동 개수가 안 좋게 놓으시는 분들은 위형 위궤양일 때는 알로에겔이나 엘로포리하고 드리면 돼요. 근데 이제 알로에겔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왠가 하면 손발이 차시거나 속이 차신 분들이 있어요. 뭐만 드시면 설사하시는 분들은 알로에겔 들이봐야 효과를 못 보거든요. 왠가 하면 알로에겔 자체가 찬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안 좋게 놓으실 때는 나는 속이 차고 설사를 잘해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엘로포리가 엄청 좋습니다. 음. 그래서 위장 기능에서 안 좋을 때 진짜 염두에 두고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엘로포리가 엄청 좋거든요. 왠가 하면 위장 흡수 기능 개수가 안 좋을 때도 엘로프리 드시면 흡수가 엄청 잘 돼요. 이게 위장 흡수가 안 되고 소장 흡수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유스나 그다음에 라이프팩이나 우리가 뭐 오버드라이브나 이렇게 먹고 나면 진짜 소변이 엄청 노랗게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두 가지예요. 물을 적게 드셔서 노랗게 나오거나 흡수가 안 돼서 노랗게 나오거나. 그럼 그렇게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혹시 비타민 같은 거 드실 때 소변이 노랗게 나오지 않으세요? 하면 그렇게 딱 하거든요. 그럼 물 많이 드세요? 물어보면 물을 드시는데도 그렇게 나온다 하면 흡수가 하나도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엘포리를 한 6개월만 드시면 진짜 소변 색깔이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기능이 안 좋다 생각하시면 기본으로 들어갈 거는 엘로프리예요. 근데 엘로프리가 위에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죠. 천식에도 좋고 아토피에도 있고 모든 염증에 기본이 되는 게 엘로프리거든요. 뭐 염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면 엘로프리는 기본이에요.
진짜 작은 금액으로 엄청난 효과를 내는 게 엘로폴이거든요. 또 어머니들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음식을 되게 짜게 만들죠. 네. 젊었을 때는 음식이 간이 다 맞고 엄청 맛있었는데 그건 짜게 만드는 거는 아연이 부족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염증 수치도 빨리 오지만 입맛이 짜지게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옛날에는 진짜 맛있게 만들었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김치도 짜고 음식도 짜게 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이게 아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60대 이상 되시는 분은 엘르프리를 기본으로 드셔야 돼요. 염증 수치도 많아지고 이 입맛을 잘 살리고 내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려면 주부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진짜 공감하거든요. 음식에 넣으면 애들이 짜다고 이야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엘로프리가 위장 기능에서는 엄청 좋은 역할을 합니다. 단품으로 줘도 엄청 좋은 제품이 엘로프리거든요. 그 다음에 소장 연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장 연동이 안 좋거나 소장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로프리 하나로 됩니다. 그래서 왠가하면 소장에는 우리가 육모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살이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왠가하면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먹는 쪽쪽 살이 되신 분이 있어요. 왠가하면 그거는 소장에 육모가 있는데 육모 길이가 있잖아요.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어요. 긴 사람은 진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사람이고요. 소장 길이가 이게 육모여서 영양분을 다 흡수하거든요. 소장 육모가 짧은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가 잘 되시는 분들은 식생활을 잘 지키고 절식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용모가 짧은 사람들은 엘로프린을 필수로 드셔야만 내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먹었을 때 흡수를 잘해서 몸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간으로 넘어갈게요. 네. 네. 간입니다. 네, 간은 보면 우리 간은 진짜 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간은 단 1초도 안 쉬고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간의 기능을 보면 첫 번째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해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을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 공장이 있어요. 왠가 하면 간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1000량이면 간이 900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간 기능이 하는 역할이 많은데 간은 우리가 해로운 걸 먹든 좋은 걸 먹든 해독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해독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딴 기능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왠가 하면 저녁에 야식을 많이 먹잖아요. 야식을 많이 먹으면 해독하다가 볼일 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간을 씌워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간이 씌워줘야 되는데 낮에 간 기능은 해독을 하고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심장으로 보내서 온몸으로 이게 퍼지게 하는 게 간인데 이게 이 간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이점에 저녁까지 이렇게 못 쉬게 하면 해독하다 끝나면 몸이 엄청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독을 할 때 저녁에 6시 이후에 먹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어요. 간은 이렇게 해독 다짐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호르몬에 엄청 많은 관여를 합니다. 간은 이제 해독을 다 끝나고 저장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화학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호르몬을 분비를 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내일 쓸 에너지나 이런 호르몬 분비를 우리가 쉬는 동안에 하거든요. 그래서 간은 진짜 저녁 시간에는 물 안 드셔야 돼요. 물 외에는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을 쉬어주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소비자한테 이야기해주고 이제 이 설명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 기능이 보면 단백질 대사 기능, 에너지 생산 기능, 해독 기능, 담즙 분비 기능이 있잖아요. 이 기능 개수가 안 좋게 놓으신 분들은 간염, 간경화 수치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간이 안 좋아지고 간염에 걸릴 확률이나 간경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같은 대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좋게 놓으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혹시 간에 이상 있다고 안 하셨어요 하면 이제 그런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건강의 상태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생활 습관을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진짜 간이 망가집니다. 진짜 몇 달 안 가서 간에 대한 염증이나 안 그러면 아마 간에 대한 병명을 받으실 거라고 하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좋게 빨갛게 놓으시는 분들은 딱 보면 간염이 있으세요. 간염이 있거나 간경화 초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뭘 먹어야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간염일 때는 리뉴, 엘로프리, 레이시맥스가 들어가 있고 간경하고 간염하고 틀리거든요. 간경화 같은 경우에는 리뉴, 엘로프리, 유스가 들어가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B형 간염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B형 간염 이게 못 고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고치신 분들이 있거든요. 식생활 잘 숙지하시고 우리 리뉴나 리브 꾸준히 드시면 진짜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품으로도 나가기 좋은 게 리브나 리뉴예요. 근데 저는 리브보다는 리뉴를 많이 추천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생각에 상대하는 소비자들은 거의 다 시니어들이란 말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리브 하나 가지고도 돼요. 근데 시니어 분들은 이게 간도 안 좋지만 이게 리뉴가 하는 역할이 심장에 대한 코쿠텐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심장에도 좋은 역할을 하고 우리 간에도 이게 근육이 생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리버보다는 리뉴 하나만 단품으로 추천을 해도 그걸 드시는 분들은 절대 정기 구매가 끊겨나지 안 끊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실 때 어떤 제품을 이분은 어떤 걸 줘야 되나 이렇게 하실 때 좀 젊다 그리고 돈의 부담을 좀 느끼신다 하시는 분들은 리브를 드리면 좋고요. 그다음에 나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어 하면 리뉴를 드리면 리뉴만 드리는데도 심장 기능이 좋아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사장님들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소비자하고 관계 유지를 하시면 아마 사장님들의 팬들이 엄청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고 이제 맨 밑에 지방간 함량은 이게 비만 수치를 말하거든요. 지방간도 여러 가지잖아 이거죠. 약을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진짜 비만이 와서 생기는 경우,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지방간이 함량이 이렇게 높다고 놓으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 함량이 대부분 술 때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내 몸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비만이 오는 거거든요. 비만 때문에 이 지방간 함량이 여자분이 높게 놓으신다고 하면 여기서도 해독을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지방간이 높게 놓으시면 남자나 여자나 다 TR90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장님들이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장으로 넘어갈게요. 대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장 연동, 대장 흡수, 장내 세균, 장내 압력 개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대장은 대장은 우리 면역의 70%를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대장이 뇌에 지배를 안 받는 데가 대장이거든요. 대장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다 중추신경과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대장에서 나오잖아요. 세로토닌이 대장에서 나오거든요. 장증막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70에서 80%가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대장 기능이 무너지면 진짜 장 기능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위도 중요하고 간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TR90이 들어갈 때 준비 패키지에 간, 하이번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잖아요. 이 장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만한 효과를 못 보거든요. 왜? 변으로 다 나가니까. 그래서 대장 같은 경우에는 볼 때 대장 연동이 안 좋게 놓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변비, 가스 많이 사시는 분들이에요. 대장 연동을 잘해줘야 되는데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마비가 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항상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잘 차거든요. 이분들은 속이 엄청 차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동도 안 되고 흡수 기능 개수가 떨어진다면 가민성 대장 증후군, 설사, 조금만 먹으면 매운 거 조금만 먹어도 화장실 가시는 분, 내가 좀 가식을 해도 화장실 가시는 분, 기름기를 먹어도 화장실 가시는 분, 이분들 같은 경우는 흡수도 못 시키고 연동도 안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가스가 차고 설사 가민성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뭘 들어야 돼요 하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최고로 좋은 거는 유산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장내 세균 개수를 보면 이렇게 가스 차고 그다음에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 보면 유산균 수치가 정상으로 맞춰지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 정상으로 맞춰졌죠. 이분이 네. 농가하면 우리 아저씨거든요. 네, 남편 편이시죠. 예, 식품을 많이 드시니까 이게 유산균을 계속 드시고 하니까 이렇게 해도 지금 이런데 지금은 하면 다 정상이거든요. 술을 매일 먹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수치가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연동 안 좋고 흡수 안 좋으신 분들은 유산균이 진짜 무너져 있거든요. 유해군이 훨씬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메타 바로 들어가면 절대 효과 못 봅니다. 그런 분들은 유산균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드시고 메타를 드셔야만 이게 메타의 효과를 보거든요. 왠가하면 메타 비싼 거 들어가는데 난 아무 효과를 못 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이 균형을 못 맞춰서 그렇거든요.
그 균형을 맞춰줬을 때 우리 장 속에서 좋은 유산균을 번식을 한단 말입니다. 메타가 들어가서 번식을 하고 점점 내 대장을 젊게 만들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이 유익균, 유해균이 무너져 있을 때는 메타부터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유산균하고 꼭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만 사장님들이 좀 유의해 주신다면 우리가 메타가 좋다고 해가지고 메타부터 먼저 들어가 갖고는 그 소비자가 끊겨 나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해균이 많이 논다, 노란 쪽이나 빨간 쪽으로 논다 하시면 유산균을 한 6개월 동안 꾸준히 드시게 하고 그때부터 같이 메타를 드시게 하시면 메타의 효능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왠가 하면 장 기능이 메타 드시고 있잖아요. 젊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왠가 하면 행복 호르몬이 있잖아요. 장증막에서 논다 했잖아요. 장이 깨끗해지고 젊어지면 얼굴이 젊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아, 장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찡그리고 있어요. 고객들한테 가서 스트레스가 많고 이러신 분들은 올- 올- 원래 스트레스를 잘 받아서 그렇지만 장이 깨끗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인상이 펴져 있을 수 없어요. 사장님들 한번 가서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좋고 행복하대도 행복 호르몬이 안 나니까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장내 압력 계수가 나오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압력 계수가 빨간색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시도 좋아요. 왜냐하면 면 장내 압력 계수는 대부분 용종 계수를 많이 말하거든요. 이분이 용종이 있거나 용종이 좀 심하거나 노란색까지는 그래도 용종이 있어도 별로 그게 안 되는데 빨간색으로 와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 가서 대장 내시경을 해보라 하시면 저는 이거 양자하다가 있잖아요. 대장암 2명이나 발견해 드렸거든요. 일기.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1년 전에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대요.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깨끗했대요. 근데 1년 만에도 생기는 게 용종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 계수가 빨간색으로 나오거나 안 그러면 이게 수치가 엄청 빨간색이라도 높게 나오신 분들은 꼭 대장 내시경을 권해보세요. 이분들이 만일에 해가지고 대장 1기에서 완치가 되셨다. 사장님들한테 열렬한 편이고 소개 엄청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사시면 되고 압력 계수가 내가 작년에 용종을 뗐어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다시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럼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유산균하고 하이브넷을 드려야 됩니다. 하이브넷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산균과 하이브넷을 드리면 이분들은 술을 드시도 용종은 안 생겨요. 그렇게 사장님들이 컨설팅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쓸개. 네, 쓸개입니다. 예, 쓸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다루기에는 조금 우리가 진짜 전문 의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슬쩍 봐주시면 돼요. 근데 쓸개는 대부분 정상으로 나오는데 이상하게 한 번씩 되게 빨간색으로 치우치시는 분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수치인가 하면 이거 혈청 구상 단백질하고 총빌리루빈하고 알카리성 인산지질 효소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담적이 있거나 담석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놓을 때는 한번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혹시 병원에 가서 했을 때 담석 있다는 말씀 안 들으셨어요? 하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는 돌이 잘 생긴대요. 돌이 몸에 돌이 잘 생겨서 담석을 했는데도 조심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담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음, 담석은 어째서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가 폐에서 빼나가요. 왠가 하면 칼슘이 제가 심혈관 질환 제일 많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숨을 안 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빨은 없어도 살아요. 다리 못 걸어도 살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뼈에서 칼슘을 빼나와요. 그래서 뼈에 칼슘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빨. 잇몸에 엄청 많잖아요, 칼슘이.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빨이 그냥 충치가 아닌데도 술렁술렁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칼슘 부족이거든요. 그리고 연골 되게 안 좋아지잖아요. 다리 연골 안 좋아지고 칼슘 부족이거든요. 그러면 칼슘을 그쪽에서 빼나간단 말입니다. 뼈에서 일단 숨 쉬는데 이게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뼈에서 빼나가는 칼슘은 악성 칼슘이에요. 거기서 빼나가는 칼슘은 우리한테 좋은 칼슘이 아니거든요. 악성 칼슘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 숨 쉬는 데 쓰고 나면 이 악성 칼슘은 피를 타고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지방하고 딱 만나면 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방산하고 딱 만나면 악성칼슘 지방산하고 딱 만나면 이게 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사칼슘이 안 좋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해조칼슘이잖아요. 우리 거는 그죠? 우리는 우리 몸에 쏘고 남으면 그대로 배출을 시키거든요. 칼슘이 충분해. 그럼 배출을 시켜버려요. 근데 타사칼슘, 탄산칼슘이잖아요. 조개 껍질을 추출하잖아요. 이거는 쓰고 나면 우리 폐에서 빼는 거하고 똑같은 악성칼슘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게 담석이 생기는 사람은 칼슘제 절대 안 줘 못 먹게 해요. 100%못 먹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칼슘 안 먹으면 또다시 담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담석이 잘 생기신 분들은 폼폼물하고 엘로포리를 드리면 있잖아요. 꾸준히 복용해서 담석 절대 안 생겨요. 엘로포리가 얼마나 좋으신 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담석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적이신 분들이 한 번씩 있어요. 요즘 위담, 담적 이거 엄청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건 위기능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고 쓸개들이 만났을 때 이런 거거든요. 담적은. 그래서 이거는 비만으로 인해서 많이 와요. 비만이 많은 사람들이 담적이 있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이 담적이 걸리면 있잖아요. 소화가 항상 안 돼요. 꼭 항상 위가 부담스럽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위가 안 좋아가지고 호소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병원에 가도 아무 병명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뭐 담적 치료한다고 한의원에 가서 식생활 개선하고 왔는데 그래도 진짜 잘 안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 비만이 얼마나 안 좋다는 걸 이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쓸개 기능이 안 좋게 놓을 때는 진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담적이 왔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해독부터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담적에는 뭘 먹어야 돼요 하잖아요. 해독을 했어. 그 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럼 뭘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담적 같은 경우에는 하이번에 콜레스틴, R2가 들어가면 엄청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쓸개는 제가 잘 안 다루는데 이렇게 쓸개가 빨갛게 나올 때는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이 혹시 담석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칼슘제는 꼭 드셔야 되고 엘로포리하고 칼슘제는 꼭 드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엄청 많아요. 의외로. 그다음 밑에 혈청중 담즙산이나 빌리루빈 있잖아요. 이 개수는 뭘 말하는가 하면 한 달이나 한 달 수치를 말하거든요. 이 담즙산이 이렇게 놓을 때는 왜? 담즙산이 간하고 되게 관련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위 기능이 약하게 놓으면 간이 안 좋거나 쓸개 기능이 안 좋게 놓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앞에서 효소 분비가 작게 나왔던 분들이 쓸개가 빨갛게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효소가 작게 놓으면 자기 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뒤에 쓸개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쓸개가 기능에 가서 보면 쓸개나 간에 가서 보면 간이 안 좋게 놓든지 쓸개 안 좋게 놓지 하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이미 담즙산 쪽에 한 달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쓸개 기능이 약간 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쓸개 기능이 좀 쓸개는 떼도 산다고 하는데 있잖아요. 엄청 힘들어하세요. 왜? 식생활을 마음대로 못해요. 쓸개 떼시는 분들 많거든요. 의외로 많아요. 진짜 요즘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우리 몸에 있는 거는 다 살려놔야지 떼고 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한 번만 이걸 먹고 경과를 보자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깨곡에 혈중 담즙산이 높고 빌리루빈이 높게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폼폼물로 콜레스틴, 엘로프리, 하이브넷 이걸 진짜 장기간 복용하잖아요. 쓸개 기능이 점점 회복되는 걸 봤거든요. 제 친구가 쓸개를 떼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했어요. 행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였어요. 그렇지만 되게 친했던 친구고 또 저를 믿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걸 꾸준히 1년 먹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쓸개를 안 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도 건강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쓸개를 한번 했을 때 빨간색이 나오면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네, 췌장. 자, 어, 췌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장님도 잘 아시죠, 그죠? 췌장은 인슐린 분비를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게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췌장 기능이 여기서도 망가지면 진짜 나중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슐린에 보면 좌측으로 놓으시는 분도 있고 우측으로 놓으시는 분이 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슐린이 작게 나오잖아요. 자촉으로 작게 나온다. 그럼 혈당이 엄청 높으신 분이거든요. 혈당은 높은데 인슐린이 작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게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사장님들 공부해서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당이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이렇게 먹으면 있잖아요.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 우리 몸은 이게 에너지로 쓰거든요. 단백질도 당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써요. 지방도 당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써요. 근데 이렇게 탄수화물이나 당을 먹잖아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확 분비해요. 왠가 하면 제가 어저께 이야기할 때 모세혈관이 우리가 세포와 그다음에 세포와 물질 교환을 한다 했잖아요. 우리 몸과 네. 세포 사이를 물질 교환을 하는 게 모세혈관이라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모세혈관에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 도움 없으면 세포가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그럼 당이 한 개만 들어와서 그럼 인슐린이 한 개만 나가면 되는데 당이 엄청 많이 들어와. 그러면 인슐린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나오거든요. 인슐린이 이제 췌장에서 그래요. 저 애들 막 왔다. 당이 왔다. 너 빨리 나가야 된다. 긴급 상황이라서 이러면 막 나가요. 나가면 이제 이 당을 하나씩 잡고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잡고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세포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자기가 쓸 만큼의 에너지만 딱 받아들이고 문을 닫아버려요. 아무리 인슐린이 있어도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닫으면 나는 그만큼 필요 없어 세포가.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닫아버리면 이 인슐린하고 혈당하고 짝을 지어서 있잖아요. 그럼 피 속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면 이게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배설이 되면 되는데 절대 배설이 안 돼요. 떠돌아다니면 이 애가 그냥 세포백 있는 데서 언제 들어갈까 싶어서 머무르는 애들이 있고요. 이 애들이 이제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면 췌장에서 그렇게 해요. 쟤애들 좀 치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몸이 엄청 똑똑하거든요. 쟤애들 좀 치워. 나중에 안 그러면 세포 속으로 아무것도 못 들어가 하면 이 애들이 인슐린이 하나씩 짝을 지어갖고 어디로 갖고 가는 줄 아세요? 지방은 언제든지 문을 열어줘요. 음. 지방 속으로 저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식생활이 무너진 사람들이 자꾸 당을 더 먹고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왠가 네. 하면 세포는 이렇게 자기 먹을 만큼만 딱 먹고 나면 문을 닫아버리는데 처음에는 그렇지만 인슐린하고 당하고가 세포 문벽에 붙어 있는 애들이 있다 했잖아요. 언제쯤 문을 열어줄까 싶어서. 그럼 이 애들이 붙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어도 있잖아요. 에너지를 못 쓰는 거예요. 못 쓰고 인슐린 나도 또 막 떠돌아다니면서 지방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살이 찐 사람은 계속 살이 찌고 살찐 사람들이 배고프면 더 빨리 고수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네. 진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혈당이 인슐린이 작게 나와도 작게 놓으면 당뇨인 거예요. 왠가 하면 혈당은 높은데 인슐린 작게 놓잖아요. 근데 인슐린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태어날 때 딱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무한정으로 놓으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살이 찌든 어쨌든 이 애가 나서 아무 지방을 갖다가 뭐 하든 말든 무한정으로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주사를 맞다가 안 되면 이제 투석을 하잖아요. 심장이 망가져서 신장 투석을 투석.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해독을 들어가면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진짜 잘 짚어주셔야 되는 거고, 특히 당뇨병 환자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췌장이 하는 역할을 진짜 잘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왠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자꾸 드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작게 나도 당뇨, 많이 넣으면 비만이고 저혈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인슐린이 많이 넣으면. 인슐린이 음. 많이 넣으면 그렇잖아요. 혈당은 요만큼인데 인슐린이 많이 나와. 이 인슐린 기능이 무너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비만이고 저혈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 비만이고 저혈당인 동시에 당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의 기능이 무너졌다. 좌측이든 빨간 거든 이분은 진짜 해독을 하셔야 되는 분이고 신장을 잘 다스려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식생활을 잘 해주셔야만 내가 몸이 엄청 좋아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거 이제 소비자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이 네, 그럼 인슐린 지금 이제, 예, 네. 그 다음이 신장이잖아요. 네. 몇 개 더 남아 있는데, 오늘 이제, 신장까지만 해볼까요? 한 뭐, 몇 분 정도 걸릴지 모르겠는데, 췌장하고 또 너무 연결되니까, 췌장 예. 마무리해 주시고, 신장까지 하고, 한 번 더 또 우리 저 미팅해서 타잡 시간을 예. 조만간 마련해야 될 것 시간이 없죠. 같습니다. 아, 시간이 없죠.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예. 자, 이제 췌장 마무리해 주신 신장 넘어갈까요? 예, 신장 기능은 아, 그럴까요? 사장님, 네. 예, 신장은
유로빌루겐 지수는 간암, 간염, 간경화 수치를 말한다고 하시면 질병 여부에 따라 간암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간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간경화를 나타나기도 해요. 신장은 피를 끓이는 기관이거든요. 소변을 끓이는 기관이 아니고 피를 끓이고 피에 끓이는 영양분 다시 간으로 보낸 다음에 부산물이 소변인 거예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유로빌루겐 지수가 높게 논다 이러신 분들은 이게 신장 기능이 이게 망가지고 간 쪽으로 지금 많이 지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장 기능에 제일 좋은 거 하나만 꽂으라면 저는 콜레스테린을 꽂거든요. 콜레스테린,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엄청 많은 데가 신장이잖아요. 뇌, 신장, 그다음에 심장, 남자 생식기가 모세혈관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린이 모세혈관을 제일 잘 이게 순환시켜주고 염증을 치료하는 거는 콜레스테린이 최고거든요. 콜레스테린 엘로프리 G3를 드리면 되고요. 요산 지수는 통풍 지수예요. 요산이 높게 논다 하면 이 사람은 통풍에 걸릴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고담배, 고칼로리,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에요. 요산 지수가 높게 논다 하시면 슬리메스나 지스리를 드리면 되고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 다음 밑에 혈중 요소 질소 지수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요로 결석을 말해요. 전립선 비대증, 요독증. 일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같이 놓으면 전립선 비대증 있지 않으세요? 물어보시면 백발백중이거든요. 이게 높게 놓고 노랗게 빨갛게 놓으신 분들은. 그럼 우리 프로스테이트 포뮬러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높게 놓으세요. 프로스테이트 포뮬러만 들어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엘로프리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그 이제 단백뇨 지수는 신부정증이나 신장 조기 증세를 말하거든요. 근데 단백뇨 지수는 내가 피곤해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많이 지쳐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단백뇨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일주일 뒤에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 이제 녹음본 나오면 이거 이제 플스 하면서 진짜 쓰면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저희가 많이 배움이 되었고요. 조금 남아있는 뇌, 류마티스, 뭐 폐 이쪽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저희가 미팅해서 한 번 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은혜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주 막 그 시간이 막 하셔서 빨리 진짜 하셨어요. 예. 네. 리더 스피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자, 네. 네.